저희가 저희가 학습할 내용이 SQL이라고 하는 거예요. SQL.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줄인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ом기자면 뭐 구조화된 GD를 하는 그런 언어다. 뭐 이런 뜻이고요. SQL은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BMS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삭제하는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 랭귀지,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문법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르게 거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영어와 굉장히 유사하게 문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데이터만 읽고 쓰고 삭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테이블 자체를 생성하거나 삭제할 때도 필요한 그런 문법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그런 사용자 계정을 새로 만든다거나, 사용자 계정을 삭제한다거나, 사용자 계정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문법들도 가지고 있는 게 SQL입니다. SQL. 역사적으로는요, IBM이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네,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IBM에서 만든 언어가 SQL. 근데 보면 이 SQL의 약자가 structured, S는 structured, E는 English, 그 다음에 쿼리에서 QUE를 따왔고요. 그 다음에 language에서 L을 따와가지고 구조화된 영어 쿼리 언어다라고 C쿼리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국제표준기구에서 표준으로 채택이 돼요. 그래서 현재 매년 이 국제표준기구 ISO에서 매년 SQL 문법을 뭐 26년도, 25년도, 24년도 이렇게 매년 그 문법을 업그레이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모든 회사에서 오라클이라든가 뭐 MySQL이라든가 PostgreSQL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라면 자기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그 표준에 맞춰서 작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권고일 뿐이고요. 권고일 뿐이고 그 권고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약간씩의 문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표준 기구에서 권고한 그런 그 권고안을 따라서 문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공부할 것도 이 표준에 입각한 그런 문법들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 문법들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어, 그래서 IBM에서 만든 언어가 국제표준기구에서 그 기본 모델로 채택이 돼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그 문법들이 이제 정의가 된 그런 언어가 SQL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읽고 쓰고 삭제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언어다. 그래서 그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 표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저희는 수업 시간에 그 표준 문법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몇 가지는 그 오라클에서만 사용되는 오라클 전용의 그런 문법들도 일부 공부를 할 겁니다. 일부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그 SQL의 종류에는 뭐 크게 DDL, DQL, DML, TCL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 이거는 책마다 저자들마다 조금 분류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DDL과 DQL을 묶어서 그냥 DDL이라고만 부르는 그런 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reate 죄송합니다. DDL이 아니고요. DQL과 DML입니다. DQL과 DML. DDL에는 create, drop, alter, truncate라고 하는 네 가지 문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시작하는 네 가지 그 형식의 문장들이 있고요. 그게 DDL이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몇몇 저자들은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 네 가지를 합쳐서 그냥 DML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저자들도 있고 select는 insert, update, delete와 약간 성격이 좀 달라서 select만 따로 DQL이라고 분류를 하고 insert와 update와 delete를 DML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크게는 DDL과 DML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DDL과 DML. DML, 어떤 사람들은 DML을 DQL과 DML로 다시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CL은 Transaction Control Language라 그래서 TCL은 두 가지, 커밋과 롤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게 될 문법이요.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말의 한국어의 문법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보셨고 영어 문법도 공부해 보셨죠? 중고등학교 때 다들 공부하는 외국어 영어 하나씩 공부하잖아요. 그죠? 네. 문법 어떠셨어요? 문법 어려우셨죠? 문법 지루하고 막 어렵고 그랬죠? 그죠? 네. 근데 SQL은요.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개요. 물론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루게 될 문법은 이 10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그런 문법만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든 문장들을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 그리고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영어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DDL은 Data Definition Language. 여기서 가운데 D가 Definition이고요. DQL은 이 Q가 Query, DML에서 M은 Manipulation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의 의미를 아시면 insert, update, delete가 manipulation이구나. 그 다음에 create하고 drop은 definition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것들은 차차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DDL, Definition Language는 데이터 Definition Language는 데이터 자체 데이터의 구조, 그러니까 테이블을 얘기합니다. 테이블.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할 건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을 가지고 할까요? 뭐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재고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뭐 CRM에서 뭐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고객이나 상품들을 관리하는 그런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테이블을 어떤 정보들을 저장하면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그 데피니션을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죠. 음.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고 한다면 상품 번호, 상품 이름, 상품 카테고리, 가격, 그다음에 뭐 더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상품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이냐. 이거를 정의 내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create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create. 뒤쪽에 있는 드랍이나 올터, 트렁케이트 같은 것들은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을 삭제하는 게 이 뒤쪽에 있는 세 가지고요. 테이블을 생성하는 게 create.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 내리는 부분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요 네 가지가 있고요.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부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게 select입니다. 그래서 쿼리, 검색한다. 데이터베이스한테 물어보고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의미로 쿼리라고 얘기를 해요. 쿼리.
그 다음에 insert, update, delete는 insert가 삽입하다, 저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update는 수정하다 이런 뜻이고 delete는 삭제하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새로운 상품 정보를 저장한다거나 그 상품 정보를 업데이트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가격이 변경됐다거나 수량이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있었던 상품 하나를 지운다거나 이런 데이터에 대한 조작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테이블의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테이블의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테이블의 구조는 그대로 있고 그 테이블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체가 새로 추가가 되느냐, 수정이 되느냐, 삭제가 되느냐 그거는 조작이죠. 그래서 manipu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것도 manipulation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elect부터 delete까지 네 가지를 DML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insert, update, delete는 실제로 테이블에 변경이 생기죠. 근데 select는 검색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테이블에 변경은 안 생겨요. 그런 의미로 별도의 카테고리로 묶는 저자들도 있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CL은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인설트나 업데이트와 같은 작업들을 했을 때 그 작업들을 영구히 저장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잘못 인설트가 되거나 잘못 업데이트가 된 자료들이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될 거예요. 그죠? 이전 상태로. 그 잘못이 없는 상태로 되돌려야 될 거예요.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커밋은 그 수정된 거,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된 그런 상태를 영구히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게 커밋이고요. 인설트나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데이터에 오류가 생겨서 다시 원래대로 원복이라고 하죠. 원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롤백입니다. 롤백. 그래서 여기는 영구히 저장할 거냐 다시 원복을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트랜잭션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 앞으로 2, 3주에 걸쳐서 공부할 내용들은 이 10개에 대한 그 문법들을 공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LSQL은요. PLSQL은 Procedural Language Extension to SQL이라고 그래서 SQL을 확장한 절차적 언어.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SQL 문법을 확장한 절차적인 언어라는 그런 뜻이고요. 오라클에서 만든 오라클이 자기들이 만든 SQL에다가 이름을 붙인 게 PLSQL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국제표준기구에서 권고한 문법과 그 권고한 문법과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만들어진 언어를 오라클은 PLSQL이라고 부릅니다. 이 PLSQL에서는 뭐 변수 진짜로 프로그래밍 언어인 것처럼 뭐 프로그래밍이 뭔지 아직은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뭐 변수를 사용한다거나 조건문을 만든다거나 반복문을 만든다거나 함수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그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그런 문법을 그 SQL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게 PLSQL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급받으신 교재에는 PLSQL까지도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는 PLSQL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위쪽까지 SQL까지만 저희가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표준에서 권고하는 문법까지만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라클의 그 특별한 문법들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PLSQL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 프로그래밍적인 그런 언어들은 파이썬에서 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에서도 변수를 사용하고 뭐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만들 수가 있고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다른 언어를 가지고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똑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이썬 부분에서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SQL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지급받으신 그 교재가 뭐 그 실습하기 쉽게끔 따라하기 쉽게끔 작성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따라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요 정도로 하고요. 또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졸리실 것 같아서 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룰 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에서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건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테이블인데 테이블 그러면 표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표. 표는 행과 그죠?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게 테이블이죠. 그죠? 이렇게 행 그리고 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정형화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딱 모양이 정해져 있는 정형화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쉬운 형태가 테이블 형태. 그래서 저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룰 게 요거 테이블을 다루게 되는 거고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에서부터 데이터를 검색하고 수정 삭제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루게 될 겁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여기 영어로는 row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열, 영어로는 컬럼이라고 부르죠. 행과 열을 가지고 있어요. 행은, 자, 여기 그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어, 그, 각각의 컬럼에, 여기가 컬럼이죠. 각각의 컬럼에 이름들이 있어요. 뭐, 환자 아이디, 그 다음에 뭐, 입원 날짜, 그 다음에 뭐, 나이, 여기는 뭐 당뇨병 뭐 그런 뜻일 텐데 뭐 1번 1종 뭐 2종 뭐 그런 뜻이고 현재 상태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환자가 2015년도 10월 15일에 입원을 했는데 25세의 환자이고 1번 타입의 병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상태는 안 좋은 상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행을 보면 한 사람의 환자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2번 환자는 11월 14일에 입원을 했고 나이는 34세고 타입 2 다이어베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상태다. 호전됐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행은 환자 한 명을 관찰을 한 거예요. 그죠? 환자 한 명을 관찰한 거여서 observation, 관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레코드. 환자 한 명의 레코드. 레코드가 기록이잖아요, 기록. 기록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컬럼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변수, 영어로는 variable, 혹은 속성, attribute,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환자 아이디는 1, 2, 3, 4. 여기 있는 숫자들을 보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아이디라고 하는 값들이죠. 뭐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병원에는 1, 2, 3, 4번 환자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 나이를 볼까요? 나이를 보면 25, 34, 28, 52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나이라고 하는 어떤 변수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이와 뭐 현재 상태가 관련이 있느냐, 뭐 나이에 따라서 상태가 호전되고 나빠지는 게 뭐 관련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변수가 되겠죠. 그죠?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컬럼을 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환자의 속성이죠. 나이라고 하는 속성, 병명이라고 하는 속성, 상태라고 하는 속성. 그죠? 그래서 뭐 변수나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가끔씩 제가 좀 혼용하면서 사용을 할 거여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로 뭐 테이블은 행과 열이 있다. 행, 열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지만 로우, 컬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지만 가끔씩은 제가 레코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할 거고요. 필드나 변수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할 건데 제가 레코드라고 하면 행을 얘기하는 거구나. 뭐 필드나 변수나 혹은 속성이라고 하면 컬럼을 얘기하는 거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요 정도로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습했었던 내용이에요. 요 정리되어져 있는 거 보시면 저희가 그 CMD 명령 프롬프트 열었죠. 명령 프롬프트 열어서 SQL 디벨로퍼 실행시켰죠. 세션 정보를 변경했죠. 스컷이라고 하는 유저를 만들었죠. 스컷 유저한테 DBA 권한을 줬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실습했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SQL 디벨로퍼로 올게요. 자,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일에서요. 여기는 편집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장들을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문서 편집기처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요렇게 일단 요렇게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가 회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죠? 저는 여기가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회색으로 보일 겁니다. 요거는 그 도구의 환경 설정에서 제가 폰트의 색깔을 좀 바꾼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거는 요 색깔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회색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모니터나 아니면은 그 프로젝터 화면에서 조금 너무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그 피드백이 있어서 폰트를 조금 더, 글자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끔 제가 색깔을 조금 변경을 한 것뿐입니다. 자, 이 부분은 블럭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럭 커멘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커멘트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뭐냐면, 파일이나 또는 그 문장의 코드, 어, 문장에 대한 그 설명을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행되지 않는 문장이에요. 실행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게요. 부분.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컨트롤 엔터 이런 거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이렇게 쭉 적어주는 부분이지, 설명들을 적어주는 부분이지, 이게 뭔가 실제로 실행되는 SQL 문법에 맞는 그런 문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블록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시작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슬래시와 그 다음에 별표.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죠. 슬래시와 별표 붙여서 쓰면 여기서 주석이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는 별표 슬래시. 이 중간에 있는 별표들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적으로 하고 넣은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서 주석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 주석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블록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 파일에서 덩어리, 블록으로 실행되지 않는 부분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거를 블록 주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블록 주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어, 주석의 종류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대쉬 두 개. 대쉬 두 개를 연달아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주석을 인라인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줄 주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 한 줄, 얘는 뒤에 끝나는 부분이 없어요. 끝나는 부분이 없어서 요게 주석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대시 두 개를 붙여서 쓰는 거.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색깔이 바뀌죠. 그죠? 이거 마치 문장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아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대쉬를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얘는 주석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디까지가 주석이냐 면 슬래시 두 개. 죄송합니다. 슬래시가 아니라 대쉬죠. 대쉬 두 개에서부터 그 줄의 끝까지. 예, 그 줄의 끝까지가 주석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줄의 끝까지가 주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 줄 주석은요. 한 줄 주석은 요렇게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문장 위에다가 뭐 현재 접속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시간을 출력. 날짜를 출력한다. 뭐 요렇게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인 거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날짜를 출력한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고 있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커서를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뭐 지금 제 코드에서는 8번째 라인이죠.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 커서를 넣으셔도 되고요. 끝나는 부분에 커서를 넣으셔도 되는데 컨트롤 엔터를 해보세요. 뭔가 실행되는 게 없죠. 이렇게 실행되지 않는 문장. 이런 게 주석인 거예요. 이런 게 주석입니다. 자, 밑에 줄로 갈게요. select sysdate 이런 문장이 있죠.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죠? 요거는 실행되는 문장이에요. 실행되는 문장. 자, 이 실행되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대시 두 개 붙여버릴까요? 문장의 색깔이 바뀌어버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주석이에요. 설명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 컨트롤 엔터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되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시 얘를 지우면 이거는 실행되는 문장. 실행되는 문장. 그럼 이렇게 해보시면 그 실행된 결과가 밑에 보이죠. 자, 어, 아까 인라인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시 두 개가 주석의 시작을 의미를 하고 끝은 그 줄의 끝까지가 주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인라인 주석은 어떤 식으로도 작성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도 작성하실 수 있어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자, 11번째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라인은요. 여기까지는 실행할 수 있는 문장. 여기까지는 실행할 수 있는 문장. 여기서부터는 그냥 설명.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컨트롤 엔터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인라인 주석은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행에 그 줄의 첫 번째부터 들어가도 되고 코드 중간에 들어가도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딱 일단 주석이 시작이 되면 그 줄의 끝까지는 전부 다 주석인 거예요. 아셨죠? 이 대시 앞쪽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실행이 되는 문장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SQL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문법에 대한 내용들은 주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작성하고 문장을 실행해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그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내용들을, 말로 하는 내용들을 주석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어, 블럭 주석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으로 그 설명을 작성해서 드리는 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네. 자, 블록 주석 안에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 디벨로퍼에서 SQL 디벨로퍼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름이죠. 디벨로퍼 지금 이 부분을 코드를 작성하는 이 부분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워크시트에서 SQL 문장 실행 방법. 저희 문장 실행할 때 컨트롤 엔터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죠? 실행하고자 하는 문장에다가 커서를 놓고 컨트롤 엔터를 하면 그 문장이 실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비슷한 기능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했었던 컨트롤 키하고요. 엔터예요. 이 컨트롤 엔터는 하나의 명령문을 실행하는 단축키예요. 하나의 명령문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똑같은 컨트롤 엔터도 다르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 한 문장을 한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 한 문장이란 뜻은 뭐냐면 문장이란 뜻은 예를 들어서 이 제일 마지막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커서를요 어디다 두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의 문장을 찾아요. 세미콜론의 문장이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SQL 문장은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고요. 세미콜론으로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 끝난다라고 하는 걸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커서가 어디서 깜빡거리고 있느냐 하면 제 워크시트에서는 15번째 라인에 select라고 하는 단어 뒤쪽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요. 네, 방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가 깜빡거리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서는 select라고 하는 단어 뒤에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엔터. 그죠? 그러니까 이 커서가 있는 하나의 문장을 찾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을. 중요한 거는 세미콜론이 중요한 거고요. 몇 개의 라인으로 나눠져 있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select, sys timestamp 뒤에 세미콜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문장이 어디서 끝날까요? from to all 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죠?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select에다 커서를 넣고 컨트롤 엔터. 자, 어디까지 깜빡이에요? 여기까지 깜빡하면서 실행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커서가 있는 위치에 하나의 문장이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라인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한 문장이 두 줄에 걸쳐서 작성이 되어져 있는 건지, 10줄에 걸쳐서 작성이 되어져 있는 건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장의 끝이 어디? 세미콜론. 그 세미콜론까지를 찾아서 하나의 문장을 실행해 주는 게 그게 컨트롤 엔터입니다. 이해되셨죠? 커서의 위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라인의 첫 번째 위치에 있든, 그 라인의 끝에 있든, 라인 중간에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from에서 from에다가 요 앞뒤도 아니고 from의 중간에다가 커서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하셔도 실행되는 거는 그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의 문장을 찾아서 실행해 주는 게 그게 컨트롤 엔터입니다. 컨트롤 엔터. 아셨죠? 자, 이 컨트롤 엔터 단축키를 혹시나 모를 때는 위쪽에 여기 실행 버튼이 있어요. 그죠? 요 부분 보시면 됩니다. 워크시트에 있는 단축 버튼들을 보시면 돼요. 단축 아이콘들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그 플레이처럼 생긴 버튼 있죠. 음, 이게 뭐냐면 명령문 실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우스 이렇게 올리시면은요. 말풍선으로 명령문 실행 괄호 컨트롤 엔터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하는 거랑 여기 있는 거를 요 단추를 클릭하는 거랑 컨트롤 엔터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음. 어,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컨트롤 엔터인데요. 컨트롤 엔터인데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된 문장 또는 문장들,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실행할 수 있어요. 선택된 문장들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게 컨트롤 엔터예요. 그러니까 커서 그냥 드래그를 하지 않으면, 자, 이게 드래그죠. 이게 선택이잖아요, 선택. 그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요 선택된 부분까지만 실행하겠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자, 이 상태로 컨트롤 엔터 해볼까요? 에러 나죠.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from dual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고 그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명령의 14번째 행에서 시작하는 중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게 문장인데 알 수 없는 명령이다 이렇게 나왔죠. 문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이 부분을 지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우냐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추들이 있어요. 버튼들이 있죠. 여기 지우개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연필 뒤에 연필 뒤에 달린 지우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가 깨끗하게 딱 지워집니다. 깨끗하게 지워지고요. 음.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을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하면 딱 그것만 실행되는 거예요. 이것만 실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렇게 요렇게 선택을 해요. 그럼 지금 문장이 두 개가 선택이 된 거죠. 그죠? 문장이 두 개가 선택이 됐는데 컨트롤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보시면 질의 결과와 질의 결과 1번 두 개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첫 번째 쿼리에서 결과가 하나가 여기가 있고요. 두 번째 쿼리에서의 결과가 서로 다른 탭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 문장을 한꺼번에 실행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드래그 하셔가지고 근데 드래그 하실 때는 주의하실 게 드래그를 한 부분이 완전한 문장이어야 돼요. 어,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해버리면 첫 번째 여기까지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실행하면서 질의 결과, 쿼리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래쪽 부분에서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16번째 라인을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드래그를 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은 완전한 문장이 되도록 선택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실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게 컨트롤 엔터입니다. 위쪽에도 단축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단축키로 F5번이에요. F5번. 그 위쪽에 펑션 버튼들 있죠. F1, F2, F3 이렇게 하면서 그 펑션 버튼들 있죠. 그 펑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 F5라고 하는 펑션 버튼을 누르시면 스크립트, 그러니까 SQL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에요. 스크립트 전체, 전체를 실행하는 겁니다. 전체를 실행하는 부분이 F5예요. 스크립트 전체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여기 첫 번째 줄부터 여기 제일 마지막 줄까지 18번 라인까지 전체를 다 실행한다. 이게 F5예요. 이 F5는 버튼이 있는데 단축 버튼이 있는데 위쪽에 보시면 이 두 번째 버튼 보이세요? 두 번째 버튼이 요거 그리면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플레이처럼 버튼 요렇게 생겨 있죠. 그죠? 이거 무슨 뜻? 요거는 파일을 실행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파일을 실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일 있죠. 그죠? 이 지금 현재 파일을 실행한다라는 게 F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커서는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비어있는 부분에 있어도 되고 주석에 있어도 되고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F5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F5는 그 테이블 모양처럼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요. 여기에서 좀 그 마치 우리가 그 커맨드 창에서 보셨던 것처럼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이 하나의 출력으로 쭉 하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F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렉트가 있으면 셀렉트의 결과를, 인설트가 있으면 인설트의 결과를,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의 결과를 쭉 하나로 쭉 보여주는 게 그게 F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에 그 스크립트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F5번을 사용을 하실 때는요, F5번을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무엇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파일 중에 에러가 있으면 안 돼요. 스크립트 파일 실행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그 이후의 문장들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상적으로 쭉 실행하는 것까지는 출력문으로 결과를 보여주다가 에러를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실행이 멈춰버려요. 실행이 멈춰버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문장들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립트 전체 실행하실 때는 그 파일에 에러가 없어야 끝까지 실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은 되게 천천히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기능들 요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언제든지. 네. 음.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거를 저장하실 수도 있으세요. 요 파일을 저장하실 수도 있으신데 파일 여기에 보시면 저장 이렇게 있죠. 그리고 모든 윈도우 프로그램들은 저장할 때 뭘 해요? 컨트롤 S. 그죠? 단축키로 그냥 컨트롤 S 이렇게 하면 어디에 저장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음. 우리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모양이 좀 구닥다리여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촌스러워요. 디자인이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여기에서 일단 C 드라이브,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갈게요.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가고요.
우리 워크스페이스라고 만들었죠. 찾기 쉽게. 그러니까 수업 시간 하는 거는 전부 다 워크스페이스에다 몰아넣으려고요.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까지 여기서 갖고 여기 버튼 중에 보시면 폴더 아이콘 위에 플러스처럼 생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디렉토리 만들기, 폴더 만들기예요. 요거 클릭하시면 디렉토리 이름 넣어라, 폴더 이름 넣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폴더 이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lab SQL이라고 할게요. 폴더 이름이에요. 폴더 이름은 lab 밑줄 SQL 이렇게 할게요. 수업 시간에 제가 작성한 SQL 스크립트들은 요 폴더에다가 다 저장을 해드릴 거고요. GitHub에도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확인. 그러면 여기 폴더가 lab SQL로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고 어, 여기 파일 밑에 여기 파일 이름 지정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파일 이름은 SQL 우리 숫자를 붙일게요. 첫 번째니까 0, 1 숫자 이렇게 붙이고요. 베이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너무 작아서 파일 이름 이렇게 만들었어요. SQL 1번 언더스코어 베이직 요렇게 파일 이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확장자는 안 쓰셔도 돼요. 확장자는 자동으로 SQL이라고 확장자가 붙어요. 그래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장하셨을 때 여기 위에 탭 제목을 보시면은요. 여기 그 현재 워크시트의 탭 제목을 보시면 SQL 1번 언더스코어 밑줄 베이직 점 SQL 이렇게 확장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시면 우리 워크스페이스 랩 SQL 여기 이렇게 파일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 저장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이번 시간에도 별로 한 건 없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30분이에요. 45분까지 쉬겠습니다.